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이르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이후 온라인에서 탈퇴 인증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동시에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앱에서 탈퇴할 경우 회원 탈퇴 버튼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PC 화면으로 옮겨 주관식 답변까지 제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탈퇴를 어렵게 해 회원 수를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다크 패턴입니다. 누리꾼들은 어머니가 탈퇴를 못해서 대신해줬다. 결제는 클릭 한 번이면 되더니 30대인 나도 바쁘고 열받아서 포기하게 된다 등 비판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다크 패턴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쿠팡 측에서 시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퇴사한 인증 담당자가 정보를 유출했다. 쿠팡 적금 권한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거죠. 쿠팡의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알고 보니까 퇴사한 직원이 그냥 퇴사하고 한번 접속을 해봤더니 접속이 되네 싶어서 그대로 여러 번 접속해가면서 이 개인정보를 야금야금 빼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으로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이 중국인, 이 쿠팡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로 근무를 했냐? 내부 시스템 인증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 나중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싶어서 접속을 해봤는데 퇴사 후에도 자유롭게 기존에 있었던 이 액세스 토큰을 이 인증 관련해서 이 전산망을 접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접속을 하면서 보안 관제를 우회해서 그래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님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여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보안서 토큰, 뭐 인증서 이런 게 우리가 쓰는 보안서 토큰 인증서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접속을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통상? 보통 직원이 퇴사했을 때 네. 관련된 업무를 맡는 직원이 퇴사했을 때 변경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또 6개월, 1년 정도 안에 변경할 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 변경할 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서 네. 조금 오랜 기간 쓰는 기관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한이 있는데 근데 이걸 넘어서서까지 이거를 왜 변경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문 열린 줄 모르고 지금 그냥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또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2개 계정에서 협박 이메일이 왔다라는 거죠.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다크웹에서 이미 거래가 돼서 누군가 이걸 산 사람이 협박 메일을 보낸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2개의 계정을 쓸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아니면 이거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다 그러면 일단 수사를 통해서 잡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진짜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인 거죠. 다크웹에서 이미 거래가 팔려서 다 이 개인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건데 교수님, 다크웹에 내 정보가 이미 유출이 됐는지 거래가 된 건지 내 정보 유출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다크웹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일부를 알 수 있고요. 또 구글 계정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글 다크웹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거기에서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경우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잘 들으셨죠? 개인정보 위에 털린 내 정보 찾기 이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쳐보면 내 정보가 쉽게 얘기해서 털렸나 안 털렸나 알 수 있는 거고 구글 다크웹 관련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봐도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실제로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집에 가서 내 정보 털린 거 아니야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요거 나오더라고요.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먼저 처음에 여기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자 인증을 하긴 해야 돼요. 사용자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내가 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적으세요. 우리 이거 보관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적으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쭉 적고 클릭하면 유출 내역이 없습니다. 혹은 뭐 있습니다라고 여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내 정보가 유출이 됐나 안 됐나를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상당수 부분 이 상당수의 많은 시민분들은 다크웹에서 이거 내가 털렸다고 나오는데라는 분도 있어요. 나는 7개 중에 5개가 털렸더라라는 분도 제가 만나봤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 기자가 직접 한번 다크웹에 들어가서 요거 나 데이터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인 50대 자산가 데이터베이스 필요한데요. 요거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가능합니다. 라고 오죠. 전화번호랑 주소까지 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샘플도 보내줄 수 있어요. 단가를 물어보니까 건당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결제 어떡하죠? 코인, 이체, 입금 다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주 수월하게 조금만 손을 뻗치면 다크웹에 이 개인정보들이 둥둥 떠다니고 이걸 다 획득을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5060 부자는 건당 500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몇십 원, 100원, 200원에 개인정보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개인정보 다크웹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수님, 지금 보면은 다크웹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 한국인들의 이 개인정보가 둥둥 지금 떠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이번에 구글은 이 쿠팡은 금전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 말고 기존에 다른 데서 유출된 뭐 롯데카드, CVC까지 다 지금 공개된 이런 정보들이랑 같이 맞물리게 되면 정보 융합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다른 기존에 유출된 다른 정보가 결합돼서 이러한 정보 개인들의 위협이 커질 수 있는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 최근 5번 정도 거래한 내역이 이번에 유출됐으니까 지난 목요일 날 뭐뭐를 주문하셨는데 그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있었던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CBC 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결합해도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다른 형태의 기존에 유출됐던 정보하고 결합을 했을 때 사고나 조금 더 많은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다른 형태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당분간 주의 깊게 내 계정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관찰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정보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활용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지난번 롯데카드나 CVC까지 다 공개된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한 차례 이미 바꿨기 때문에 또 탈퇴한 사람도 있고 카드를 바꾸고 했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는 이게 정보 융합의 어떤 이 활용 가능도가 떨어진다. 이 활용할 수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 내 정보가 어디로 유출이 됐고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쿠팡은 보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쿠팡 이용자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쿠팡 이용자 14명, 1인당 20만 원 첫 손배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일단 어제 접수된 건 14명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쿠팡 집단 소송 카페에 20만 명이 지금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얘기인즉슨 한 20만 명 정도는 소송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심지어 소송도 소송이고요. 나 쿠팡 더 이상 안 써요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쿠팡 다시는 안 쓴다 불신, 탈팡 움직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온라인에 쿠팡 탈퇴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바일 탈퇴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6단계를 거쳐야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두 분 의원님 나와 계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쿠팡 쓰시는 분? 예, 뭐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박 의원님 사용하시고요. 김 의원님? 네, 예, 사용하죠. 아, 두 분 다 100%예요. 네, 네. 약간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살짝 김 의원님 드는데, 일단 두 분 다 쿠팡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요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혹시 쿠팡 탈퇴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신 분? 저는 뭐 탈퇴는 아닌데, 네. 뭐 쿠팡에서 네. 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네. 유출됐는지 다시 문자를 좀 확인해봤더니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아하. 그런데 제 아내는 바로 다음 날인가 네. 바로 개인정보가 뭐 유출됐다는 것이 왔는데, 저는 뭐 지금과 같이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단순한 소송 가지고는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였는데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이 좀 활성화돼서 근본적으로 경각심을 올리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쿠팡을 쓰시는데 일단 나는 물론이고 내 아내도 당장 이거 유출됐다고 왔더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너도 나도 쿠팡 지금 써도 되는 거야? 쿠팡 나 탈퇴할 거야라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탈퇴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못하고 나온 경우가 왕왕 생긴다. 저희 팀에도 막 여러 문의가 좀 막 들어왔습니다. 쿠팡 어떻게 탈퇴해요? 라는 건데 여기 좀 볼까요? 쿠팡 고객센터에 따르면 모바일 앱에서 계정을 탈퇴하려면 마이 쿠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고요. PC 버전으로 이동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PC 버전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 확인, 그리고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를 하고요. 요때 요 설문조사는 주관식에 꼭 답변을 넣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탈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존 일반 가입자 말고 와우 멤버십 가입자라고 하면 멤버십을 먼저 해지하고 그리고 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뭐 탈퇴하시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탈퇴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문의가 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살짝 이걸 좀 이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른바 탈팡이라고 하죠. 쿠팡을 탈퇴하는 사람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불안감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매일경제기사 같이 보죠. 징벌적 손해배상 지시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는 기업의 볼멘 소리로 인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서 기업이 정보 보안에 충분히 투자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피해자인 개인이 기업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거 사실 해외에서 막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손해배상이 나오곤 하죠.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도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다 와서 오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일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오긴 옵니다. 근데 쿠팡의 경영 구조를 좀 잠깐 볼까요? 쿠팡의 경영 구조를 보면 박대준 대표 맞아요. 쿠팡 대표 맞긴 맞는데
실질적인 오너는 김범석 창업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박상혁 의원님. 사실 정무에서도 내일 오후에 또 직접 이제 쿠팡 불러서 또 이 현안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의장은 안 부르는 겁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2차례를 불렀었는데 네. 불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증인 불출석 문제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일도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뭐 나머지 그 임직원들도 좀 나와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 다른 언론에서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대관 조직만 크게 키우고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기술 있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박대준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네. 뭐 이런 형태의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상당히 사실상 실제 오너는 정작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언론가 출신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국회 뭐 로비나 국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상당히 좀 뽑아서 지금 국감에도 오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한국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로비팀 키워 논란 방어만 김범석 창업주도 침묵. 심지어 아무런 입장을 창업자가 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대식 의원님. 예. 사실 김범석 창업주는 미국인이긴 하거든요. 미국인이라서 이걸 강제할 수 없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나는 국적인 미국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실질적인 오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련의 사태는 저는 이 의장이 네. 김범석 의장이 저는 책임을 지고 또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국회에도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것은 방치해놓고 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여야 출신들 이런 공무원들만 44명을 여기다가 배치해놓고 이분들로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자기가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네. 일련의 이런 것은 정말 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일련의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3,370만 명이고 지난번에 뭐 SK도 2,600만 명입니까? 2,696만 명이고 롯데카드 3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동안 해서 퇴사하는 사람에게 집 열쇠를 맡긴 꼴로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뭐 자기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사실 제가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인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회사를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사실상 미국 회사다. 그리고 관련해서 미국에서 여러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관련된 의견을 낸단 말이죠. 뭐 미국 회사를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네. 인적인 한계가 있다면 회사 자체가 책임을 물어야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이에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지난 국감 때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쿠팡 대표이사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쿠팡은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상 미국 기업이 투자한 한국 법이 지난 7월 말에 저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통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을 들었는데 우리 미국 기업의 활동을 한국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 어느 기업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이래요. 아, 쿠팡이 미국 기업이었구나. 박상혁 의원님. 쿠팡은 미국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까? 저는 뭐 미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장을 미국에서 했지만 네. 실질적인 영업이라는
또 개념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고 네. 이런 거를 볼 때는 저는 한국 기업의 책임도 한국에서의 책임도 져야 되는데 바로 저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것도 일종의 국내에서 로비뿐만 아니라 국외의 로비를 통해서도 저런 압력, 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국회가 나서서 이번에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예, 저 사실은 쿠팡은 미국 기업이죠. 법률적으로는. 그러나 영업 자체를 한국에서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상장도 미국에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벌적 이런 배상, 네.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봉입니까? 3,370만 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해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얘기하면서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과방위, 내일 정무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죠.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쿠팡은 나와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여부를 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